안드로이드 개발을 오래 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변화를 여러 번 겪었을 겁니다. 한때는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불리던 구조가 시간이 지나면 금세 구식이 되고 또 새로운 방식이 등장했죠. 왜 안드로이드 아키텍처는 이렇게 계속 갈아엎어졌을까요? 초기의 안드로이드는 화면 처리, 상태 관리, 비즈니스 로직까지 액티비티 하나가 거의 다 맞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오늘날의 모범 사례는 나우인 안드로이드처럼 기능을 모듈로 나누고 상태와 데이터 흐름도 분리합니다. 결국 같은 플랫폼이라도 코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걸 단순한 유행으로 보면 흐름이 잘 안 보입니다. 안드로이드는 시기마다 생명주기, 상태 관리, 화면 구조처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달라졌고 그 변화에 맞춰 아키텍처 패턴과 개발 도구도 계속 교체됐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바로 이 교체의 연대기를 따라갑니다. 액티비티 중심 구조에서 시작해 프래그먼트, 패턴 전제, 공식 아키텍처, 코루틴, 그리고 컴포즈까지 흐름 전체를 한 번에 연결해서 보게 될 겁니다. 패턴이 바뀐 이유는 대체로 네 가지입니다. 화면은 복잡해졌고, 비동기 코드는 더 위험해졌고, 팀은 더 커졌고, 구글의 공식 권장안도 계속 진화했습니다. 놀랍게도 시대가 달라도 개발자들이 반복해서 던진 질문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화면 로직을 어디에 둘지, 상태를 어떻게 다룰지, 그리고 이 코드를 어떻게 테스트할지가 늘 핵심이었죠. 이 변화는 한두 번의 리팩터링이 아닙니다. 안드로이드는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앱 구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집단적으로 실험해 왔습니다. 항상 패턴이 먼저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앱이 커지고 상태가 꼬이고 유지 보수가 폭발한 뒤에야 새로운 구조가 필요해졌습니다. 문제는 늘 먼저 현장에서 터졌죠. 초기 안드로이드는 단순했습니다. 화면 하나, 클래스 하나, 생명주기 하나, 앱이 작을 때는 이 방식이 오히려 빠르고 직관적이었죠. 문제는 앱이 커지면서 시작됩니다. 액티비티가 화면도 그리고 데이터도 가져오고 결과도 받고 회전도 버티고 예외도 처리하다 보면 결국 신이 된 클래스, 이른바 갓 액티비티가 탄생합니다. 화면이 늘수록 비슷한 액티비티들이 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각 화면마다 비슷한 초기화, 비슷한 상태 관리, 비슷한 버그가 반복되면서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 등판한 해법이 프래그먼트였습니다. 화면을 쪼개고 재사용하고 특히 태블릿 같은 큰 화면을 대응하자는 발상이었죠. 하지만 프래그먼트는 문제를 없앤 게 아니라 종류를 바꿨습니다. 분할은 쉬워졌지만 생명주기는 더 복잡해졌고 상태와 전환을 다루는 난이도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부터 개발자들은 화면 클래스를 어떻게 비워낼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패턴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핵심은 늘 같았습니다. 화면에서 책임을 떼어내고 싶었던 겁니다. MVC로 시작해 MVP, MVVM, 그리고 단방향 흐름까지. 이름은 달라도 목표는 일관됐습니다. 재미있는 건 매 세대마다 모두가 비슷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엔 진짜 정답 같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균열이 또 드러났습니다. 도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동기 처리만 봐도 콜백, 어시크 태스크, RX 자바를 거쳐 결국 코르틴과 플로우로 중심축이 이동합니다. 더 적은 코드로 더 예측 가능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즉,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변화는 하나의 라이브러리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UI, 상태, 비동기, 내비게이션, 테스트, 데이터 계층이 동시에 흔들린 결과였죠.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커뮤니티 내부 유행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구글도 스스로 답을 갱신했습니다. AAC를 내놓고 Z팩을 확장하고 힐트와 컴포즈까지 공식 흐름을 다시 짰습니다. 개인 블로그의 취향만 바뀐 게 아니라 구글이 내놓는 공식 해법 자체가 계속 업데이트됐습니다. 안드로이드의 표준은 애초에 고정된 적이 없었던 셈이죠. 그래서 지금의 표준은 단순히 최신 라이브러리 묶음이 아닙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바뀐 결과입니다. 클래스 중심에서 상태와 흐름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죠. 오늘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현재 표준 스택도 사실은 수많은 실패와 타협이 쌓여서 만들어진 조합입니다. 각각은 모두 과거의 고통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초창기에 완성된 정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업은 늘 임시방편과 베스트 프랙틱스 사이를 오가며 스스로 구조를 발명해야 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라이브러리 이름만 나열하지 않습니다. 각 시대의 해법이 왜 등장했고, 무엇을 해결했고, 무엇을 새로 망가뜨렸는지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왜 컴포즈, 코루틴, 플로우, 힐트 같은 조합이 표준처럼 보이는지도 훨씬 선명해집니다. 현재는 역사 없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변화사를 알고 나면 레거시 코드는 더 이상 낡은 코드가 아니라 당시 문제를 풀던 흔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 팀에 맞는 선택도 훨씬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 되죠. 결국 이 시리즈의 마지막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앱은 지금 몇 년도에 머물러 있나? 그리고 왜 아직 거기에 서 있나? 이제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액티비티 하나에서 시작되던 시절, 왜 그 구조가 자연스러웠고 또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부터 차례대로 보죠.